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패턴 스탬프를 이용해서 배경을 칠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별입니다. 오늘은 도장 툴, 스탬프 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도장 툴 하위 메뉴를 열어보시면 클론 스탬프와 패턴 스탬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S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탬프, 클론 스탬프 먼저 써볼게요. 이 클론 스탬프는요, 여러분 예전에 함께 배웠었던 힐링 브러쉬 툴과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힐링 패치, 힐링 브러쉬 이것들은 예전에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위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스탬프 사용 방법은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있을 때 Alt 키를 눌러보세요. Alt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복사하고 싶은 물체, 복사하고 싶은 곳 근처에 가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고 Alt 키를 떼시고, 그럼 다시 기본 브러쉬 모양으로 돌아왔는데 안에 복사된 내용물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복사할 건지 위치를 잡아주시고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원본 쪽에 플러스 모양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느 부분을 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잡힐 때까지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떼주시면 끝납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끝에 블루베리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르시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블루베리 쪽에 클릭해 주시고 Alt 키 떼주시고 복사할 부분에 천천히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손을 떼었다가 다시 드래그를 해도 이어서 되니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하나, 두 개 잘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기본적인 스탬프 사용 방법은 이렇고요. 위쪽에 옵션 메뉴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 바꿀 수 있고 또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한데요. 크게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산딸기 부분을 복사를 할 건데 이렇게 전체 다 100%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흐릿하게 복사를 하실 거면 이쪽에서 오퍼시티 조절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시면 연하게 지금 3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 이미지가 아니라 38%만 복사한 모양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장 툴로 뭔가 복사를 했는데 원래 색상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흐릿하게 나온다면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00%로 놓고 다시 복사해서 그려보시면 이번엔 색감이 100%로 구현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도장 툴 아래에 있는 패턴 스탬프 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패턴 스탬프 툴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이 쭉 나오는데 아까랑 달리 뭐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거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기본으로 나무, 풀, 물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 볼까요? 나무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나무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나무 패턴이 배경처럼 쭉 깔립니다. 아예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졌어요. 다른 것도 선택해 볼까요? 풀에서 첫 번째 것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드래그 하는 대로 이렇게 배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패턴이 배경처럼 깔리는 도구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물에서도 첫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택 영역을 한번 선택해보고 그 위에 다시 패턴 스탬프를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선택한 라인 안쪽에만 생기겠죠? 네, 이렇게 잘 생긴 모습입니다. 이렇게 패턴 스탬프에 기본형 있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만드는 패턴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방금처럼 배경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것들인데 이렇게 사선 같은 모양의 경우 선택을 해놓고
그리면 사선 배경이 쭉 깔리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이미지를 다시 보실게요. 아까 이미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과일들은 다 남기고 과일 뒷배경에 지금 이 배경을 깔아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과일이 다 선택이 되어야겠죠. 여기서 하나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 여기 과일을 드래그 해주시면 과일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장을 쓰면 이 안쪽으로 과일 선택된 영역 안쪽으로 배경이 들어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지금 선택한 쪽 안쪽으로 지금 패턴 배경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같이 실행 취소를 해볼게요. 실행 취소 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Z 한번 누르시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히스토리 창에서 바로 윗 단계로 올라가 주시면 똑같이 사라져요. 자, 이제 이 배경 말고 이 배경 바깥쪽을 칠할 거니까요. 이 선택된 영역을 반전해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키는 방법은요. 위쪽에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단축키 Shift Ctrl I라고 써 있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깥에까지 선택 영역이 넓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일 뺀 나머지 자리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탬프, 패턴 스탬프를 선택해 주시고 이거 제가 지금 임의로 선택해 둔 거 있었죠? 요거 선택하고 쭉 그어보면 배경으로 깔릴 거예요. 과일 영역만 빼고 짜잔, 잘 되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셔도 과일 부분은 침범하지 않고 과일 쪽에 바깥쪽에만 배경이 잘 깔렸습니다. 다른 걸로도 한번 채워볼게요. 다시 패턴 스탬프 선택하시고 다음에 아까 했던 물 다시 넣어볼까요? 물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거 있는 거 선택하시고 드래그 쭉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과일 외의 배경에 이 패턴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패턴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패턴은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새 창을 하나 띄워서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50픽셀로 놓을 거고요. 해상도는 72로 맞추고 RGB로 선택하겠습니다. 창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자그마한 50픽셀의 창이 떴습니다. 조금 확대시켜서 저는 여기에 하트를 넣어서 하트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하트를 만들려면 하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쉐입으로 만들어 볼게요. 쉐입에서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면 위쪽에 여기 쉐입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 하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하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기본 쉐입들이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하트 모양을 선택하고 여기 하트를 하나 그려 넣겠습니다. 가운데 대충 하얀색 배경에 이런 색깔에 있는 하트를 넣었고요. 이렇게 작게 원래 사이즈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 내가 작업한 이미지를 먼저 패턴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패턴으로 지정해 주신 후에 패턴 스탬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패턴을 지정하는 방법은 위쪽에 에딧 메뉴에서 조금 아래쪽에 Define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패턴 이름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돼 있는 대로 저장을 할게요.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패턴이 잘 설정돼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왼쪽에 패턴 스탬프를 선택해 주시고 위쪽에 패턴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 네 번째에 지금 제가 만든 이 하트 패턴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해 보러 갈게요. 다시 과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과일만 선택해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서 하트를 깔아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잘 선택됐으면 배경 쪽으로 이미지를 반전시켜야겠죠. 셀렉트에서 인버스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I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라인이 바깥쪽까지 배경이 잘 잡혔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패턴 스탬프로 돌아오세요. 두 번째 패턴 스탬프로 돌아오셔서 위쪽에서 방금 만든 하트 패턴을 선택해 주시고 그럼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조금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뒤에 배경에 잘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을 때 패턴을 너무 많이 만드시면 이제 여기에 쭉 늘어나겠죠. 자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걸 지우려면 오른쪽 메뉴를 눌러서 딜리트 패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 위쪽에 있는 메뉴에서 들어와서 딜리트 패턴을 하면 이게 잘 안 되고요. 여기가 아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창이 아니라 별도의 창을 띄우셔야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위쪽에 윈도우에서요. 패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패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창을 눌러보시면 아마 새로운 패턴 창에 옵션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여기도 있던 거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딜리트가 안 되는데 이쪽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딜리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딜리트 패턴을 눌러주시면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지웠죠. 보시면 아까 있던 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 빨간색 원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딜리트 패턴 누르시면 사라지고요. 여기서 사라지면 이쪽에서도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만 지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선택해가지고 이 아래 폴더 모양이 있죠. 이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패턴으로 저장을 해서 이 안으로 쏙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면 내가 만든 패턴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기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가 만든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스탬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스탬프에는 클론 스탬프, 복사하는 스탬프와 패턴 스탬프, 패턴을 배경으로 깔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 이 두 가지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